60대 이후 파산자의 절반은 과도한 절약 때문이라는 통계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돈은 남았는데 인생이 사라졌던 그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아끼지 않는 5가지를 갖고 있어요. 제 이름은 김정호, 올해 68세입니다. 예전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어요. 일이 많아 늘 허리 숙이고 살았죠. 아침 7시에 문 열어서 밤 9시에 닫았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손님들은 계속 왔고 저는 쉴 틈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몸 여기저기가 삐걱거렸습니다. 허리는 아침마다 비명을 질렀고 무릎은 계단만 봐도 울상이었어요. 하지만 전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돈 버리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검진 안내 문자가 와도 그냥 지웠죠. 약국에서 파스 몇 장 사서 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차 밑에 들어가 작업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혈압이 위험 수준이었고 당뇨도 심각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병원비보다 무서운 건 후회라는 걸 말이죠. 퇴원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5분도 힘들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고 계단도 거뜬해졌죠. 3개월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했어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수치가 좋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건강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는 걸 말이죠. 아니,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내 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매일 스트레칭도 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는데 처음엔 웃겼어요. 몸이 안 따라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법 유연해졌습니다. 몸이 달라지니 마음도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됐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 오늘은 또 몸이 얼마나 가벼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정비소 일을 할 때는 매일이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건강을 되찾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이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복 후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진료 기다리다가 병원 옆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 시키고 앉았는데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이 눈에 들어왔죠. 풍경화였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 그림이었어요. 묘하게 마음이 붙잡혔습니다.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평생 기름때와 쇠냄새 속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고요한 풍경이 제 안에 뭔가를 일깨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그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한다는 걸 알았죠. 수강료는 3개월에 12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냈을 돈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바로 등록했죠.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웃었어요. 늙어서 무슨 공부냐고 했습니다. 손 떨리는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겠냐고도 했죠.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수강생은 총 10명이었어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계셨죠.
선생님은 40대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하셨어요. 붙잡는 법부터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손에 익지 않은 감촉이었죠. 물감을 묻혀서 종이에 대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색이 번지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더군요. 첫 그림은 엉망이었어요. 나무를 그렸는데 나무인지 뭔지 모를 형태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일주일이 기다려졌죠. 다음 수업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까지 해뒀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림 실력이 늘었다고 할 순 없었지만 제 안에서 뭔가 달라졌어요. 붓을 잡을 때마다 머릿속이 고요해졌습니다. 평생 제 안에 있던 불안과 조급함이 사라지더군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붓을 움직이고 물감이 번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제법 그림다운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수 풍경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죠. 1년 후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전시회를 연다는 거예요. 제 그림도 전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전시회 당일 제 그림이 벽에 걸린 걸 봤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평생 남의 차나 고치던 제가 벽에 제 이름이 적힌 그림을 걸게 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어요. 배움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오히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움은 저를 또 다른 세계로 이끌었어요. 정비소 문을 닫고 나니까 제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있었지만 관계는 없었어요. 4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다 고객이었죠. 차를 고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비소를 닫으니 그들도 떠났어요. 당연한 거였죠. 전화기는 조용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올 때도 많았어요. 아들은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평생 일만 했지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는 걸 말이죠. 집에 혼자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TV만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또 TV만 봤어요. 가끔 산책을 나가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걷다가 혼자 돌아왔죠. 외로웠어요. 이게 내가 평생 일한 대가인가 싶었습니다. 돈은 좀 모았지만 쓸 곳도 없고 함께할 사람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교회에 나가는 친구 하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데 한 10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봉사 가보자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봉사라는 게 귀찮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친구가 한 번만 나와보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할 일도 없고 해서 따라 나갔죠. 든든한 손이라는 봉사단체였습니다. 주로 독거노인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서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드리는 일이었어요. 첫 봉사날 80대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혼자 사시더군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차도 내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죠. 저는 그냥 들어드리기만 했는데 할머니가 고맙다고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봉사를 하고 나니 기분이 묘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가고 싶더군요. 그렇게 한 달, 2달 봉사를 다니다 보니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김 씨, 이 씨, 박 씨,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봉사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웃음이 늘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봉사 모임이 기다려지더군요.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전화기도 자주 울렸죠. 봉사 일정도 있고 친구들과 약속도 생겼습니다. 사람이 약일 때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혼자선 절대 회복할 수 없던 제 마음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치유됐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고 웃음이 돌아왔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엔 옷 하나 사려면 한참을 망설였어요. 가격표를 몇 번이고 다시 봤죠. 이 돈이면 뭘 살 수 있을까 계산했습니다. 결국 가장 싼 걸 샀어요.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뉴판을 펼치면 가격부터 봤죠. 그리고 늘 가장 싼 메뉴만 골랐어요. 7,000원짜리 김치찌개, 6,000원짜리 비빔밥이 제 단골 메뉴였습니다. 맛있는 걸 먹고 싶어도 참았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 돈을 모으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는 노후를 위해 모았고, 일을 그만둔 뒤엔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모았어요. 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죄책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봉사를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봉사가 끝나고 친구들과 카페에 갔습니다. 다들 커피를 시키는데 저는 물만 달라고 했죠.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왜 커피 안 마시냐고요? 아깝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이 나이에 뭐가 아까워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마저 아껴서 뭐 하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끼고 모으기만 했지 제 자신을 위해 써본 적이 없었죠. 그날 처음으로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4,500원이었어요. 한 모금 마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 커피 한 잔이 그 어떤 명품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나를 위한 돈을 쓰기로요. 매달 10만 원을 따로 통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야 나를 위한 10만 원 통장이죠. 이 돈은 오로지 제 행복을 위해서만 쓰기로 했어요. 첫 달엔 서점에 가서 읽고 싶던 책을 샀습니다. 2만 원짜리 에세이집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도서관에서 빌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새 책으로 샀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그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둘째 달엔 맛집을 찾아갔어요. 친구가 추천한 삼겹살집이었는데 1인분에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먹었죠.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더군요. 그 맛을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셋째 달엔 혼자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기차 타고 강릉에 갔어요.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지출이 제 인생의 빛이 됐어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행복을 사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나이 들어서도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저를 더 큰 도전으로 이끌었어요. 봉사단에서 만난 친구 중에 박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70대 초반이었죠. 어느 날 봉사 끝나고 밥을 먹는데 박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늦은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보는 거 어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박 씨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요양보호사요? 제가 되묻자 박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차피 봉사하면서 어르신들 돌보는 일 하고 있잖아요.
자격증만 따면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공부라니 머리가 따라줄까 싶었거든요. 젊었을 때도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글자만 봐도 눈이 침침했죠. 하지만 박 씨가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 같이 해봐요. 혼자는 어렵지만 둘이서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해보자, 안 되면 어때? 시도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둘이서 요양보호사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교육비가 6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나를 위한 통장에서 꺼냈죠. 첫 수업 날 학원에 갔더니 생각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50대, 60대, 심지어 70대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안심이 됐죠. 나만 늙은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수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외계어처럼 느껴졌어요. 치매, 욕창, 낙상, 이런 단어들을 외워야 했죠.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집에 와서 복습을 했어요. 노트에 정리하고 소리내서 읽었죠. 박 씨와 전화로 서로 문제를 내며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밤새 머리를 싸매고 외웠어요. 손으로 100번씩 쓰기도 했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50년 만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거였어요. 실습도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환자를 옮기는 법, 기저귀 가는 법, 식사 도와드리는 법 등을 배웠죠. 몸으로 하는 일이라 더 어려웠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만두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시험날이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문제를 풀면서 손이 계속 떨렸죠. 아는 문제도 있고 헷갈리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풀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한 달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68세에 자격증을 땄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박 씨도 합격했습니다. 둘이서 통화하면서 울었어요.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가 정말 해냈다고요. 지금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출근해서 어르신들을 돌보죠.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게 뿌듯합니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제 삶에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줬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얼마 후 아들 집에 들어가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아들이 같이 살자고 해서 짐을 싸서 갔죠. 처음엔 좋았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가족들과 함께 밥도 먹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눈치가 보이더군요. 아들 내외가 일하러 나가면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TV를 보거나 방에 있었죠. 밖에 나가고 싶어도 열쇠가 없어서 못 나갔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함부로 먹었다간 며느리가 뭐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라면만 끓여 먹었어요. 저녁 때 아들 내외가 돌아오면 눈치를 봤습니다. 괜히 방 청소를 했는지 거실을 어지럽히지 않았는지 확인했죠. 손주들이 시끄럽게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내가 무슨 권리로 남의 집에서 그러겠어요. 아들 집이지만 제 집은 아니었습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도 있었어요. 친구 만나서 밥을 사주고 싶거나 작은 선물을 사고 싶을 때요. 그럴 때마다 아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들은 흔쾌히 줬지만 받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살다가 다시 나왔어요. 아들은 왜 나가냐고 만류했지만 저는 나가야 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제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자유를 샀다고 생각했죠.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나아졌어요. 월 50만 원 정도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제 돈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제 생활을 꾸렸습니다. 월세 내고 식비 쓰고 교통비 내도 조금 남았죠. 그 돈으로 가끔 친구들 만나서 밥도 샀어요. 이제는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습니다. 명절에 용돈 줄 때도 됐다고 해요. 내가 내 가족 챙겨라. 나는 내가 알아서 산다고 말하죠. 아들이 걱정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아들과의 관계도 나아졌어요. 예전엔 눈치 보느라 할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이 제 자존심을 살렸어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나로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 자유가 주는 행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요즘 아침마다 작은 정비소 간판을 닦습니다. 정비소는 문을 닫았지만 간판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40년 동안 제 인생이었던 곳이죠. 간판을 닦으면서 생각합니다. 그때는 차를 고치는 게 제 전부였다고요. 손님이 오면 차 밑에 들어가서 고치고 돈 받고 다시 고치고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이제는 차 대신 사람의 마음을 고칩니다. 봉사를 다니면서 만나는 독거 어르신들, 복지센터에서 돌보는 분들, 그분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노력해요. 손을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함께 웃죠. 그럴 때마다 느낍니다. 이게 진짜 일이구나 하고요. 예전엔 몰랐어요. 일이 뭔지, 삶이 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일했죠.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고 노후 대비하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복지센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계세요. 90세이신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시죠. 제가 처음 담당하게 됐을 때 할머니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죠. 그래도 저는 매일 찾아가서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 좋다고 점심은 뭐 드셨냐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걸 실감했습니다. 도움을 주던 시절엔 몰랐어요. 주는 삶이 가장 큰 부자라는 걸요. 정비소 할 때는 손님한테 돈을 받았지만 지금은 감사를 받습니다. 돈보다 감사가 더 값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제 삶의 의미가 됐습니다. 저녁이 되면 간판 앞에 서서 생각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차 잘 고치는 정비사? 아니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 사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후자죠. 이제 제 삶의 목표는 명확해요.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작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건강, 배움, 관계, 행복, 도전. 이 5가지를 아끼지 않으니 인생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68세에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 시작됐어요. 정비소 문을 닫을 때는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남은 건 천천히 늙어가는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68세에 그림을 배웠어요. 69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죠. 지금은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이게 노년이라고?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20대보다 지금이 더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대엔 불안했어요.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내일 뭘 할지 정해져 있고 함께할 사람들도 있죠. 적은 돈이지만 제 손으로 번 수입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이 의미 있다고 느껴요. 나이 든다는 건 이제야 진짜 나를 아는 시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손님 눈치, 가족 눈치, 세상 눈치요. 하지만 이제는 제 눈치만 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것만 생각해요. 그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요. 약도 챙겨 먹어야 하죠. 하지만 그게 뭐 대수예요.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봄날일 수 있어요. 건강을 아끼지 마세요. 병원비가 아까워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요. 배움을 아끼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인간관계를 아끼지 마세요. 사람이 약이에요. 자신을 위한 행복을 아끼지 마세요. 커피 한 잔,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도전을 아끼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저는 68세에 새로 태어났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까요. 산책을 시작하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거나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은 부자예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의미는 가득하죠. 이게 제가 68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요.